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달 들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 도심 속 일부 도로가 규정과 어긋나게 조성돼 말썽입니다. 도로폭이 점점 좁아져 차량들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로봇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놀이와 수업에 접목한 창의 융합교육관이 한평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도내 모든 자치단체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망자도 이달 들어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고령의 중증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아프세요? 코 예뻐 주시고요. 병원급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되면서 동네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지금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증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다른 평소에 비해서 2배, 3배는 넘게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가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이 한 달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일선보건소는 코로나 검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염 취약시설이나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달에만 요양원과 병원 등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각각 10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달 들어 사망자도 광주 전남에서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로 보면 광주에서 80대가 27명, 전남은 9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도 상승하다 보니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분리된 환자도 광주 29명, 전남 58명으로 집계돼 전담 병상이 절반 넘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환자 투석 환경 개선,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 감염 취약시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입소자나 위중증 환자가 연쇄 감염되지 않도록 확진자 동선 분리 등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만 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54명을 기록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의 양성 신고가 전체 19.7%인 2,269명에 달했습니다. 학생 감염도 3,391명으로 3월 개학 이후 학교와 기숙사에서 집단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숨졌던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백신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슬희 씨의 유족 측은 최근 화이자 mRNA 백신과 심근염 발생의 메커니즘이 인정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이슬희 씨가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화이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심근염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전북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 기용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어떤 호남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여수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대선 이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갈수록 좁아지는 도로 경험해 보셨나요? 여수의 일부 도로에는 넓었던 도로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규정에도 어긋난 도로 상황을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한쪽 차선을 물고 달립니다. 옆 차량과 바짝붙어 주행하는가 하면 인도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로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차로가 좁죠. 육안으로 봐도 얼른 봐도 좁게 느껴지니까 위험한 면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적인 이 차로가 아닐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차로폭은 도로 종류와 제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속 40km 이하 도시 지역의 회전 차로는 2.75m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로폭을 측정해봤더니 차로폭이 2.3m로 시작해 1.8m로 줄어들기까지 하고 최소 도로폭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로폭도 좁은 데다 내리막길이다 보니 가속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도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좁은 차로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도로에 추가로 차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점검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도로 사이즈를 봐야 돼. 크기를 길이를 봐야 돼요. 길이를 봐서 우리가 최소폭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저희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저희들이 답을 구할 수는 없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인도나 중앙 분리돼 화단을 줄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운전자와 보행자들만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가 포항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의회, 상공인단체가 광양 홀대를 중단하라며 지역 상생 방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이백구 광양상의회장 등은 오늘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가 포항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남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포스코의 주요 의사결정과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도 포항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포스코 및 포스코케미칼 본사의 광양 이전과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도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여수 8에서 19도, 순천 6에서 23도, 광양 7에서 23도, 오흥 4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23도, 목포는 4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 봄비 소식 있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놀이와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한평 창의융합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22개 전시군에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한평 창의융합교육관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손바닥만한 로봇을 관찰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움직여봅니다. 로봇을 춤추게 하거나 걷게 하는 등 동작을 직접 고안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을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제 생각보다 로봇이 너무 좀 완성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한 번쯤 만드는 거에 참여해 본다던가 좀 보기만 해도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영상 창작, 드론 사용법 등 새로운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VR이나 AI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된 창작물을 체험해보고 곧바로 현장에서 배워 익힙니다. 미래에 저희들이 커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접해서 직업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더 좋으니까 전 이런 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의융합교육과는 AR, VR 체험 부스, 소프트웨어 코딩 창작 교실 등의 에듀테크 환경을 완비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공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 다양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전라남도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창의융합교육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가칭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박람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안은 지난 10년간의 공론과 투쟁의 결론이라며 그동안 민간 내각 시도와 난개발 우려 등을 저지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시민 공론화 요구는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대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 소모적인 논란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천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순천만 가든마켓이 이번 주 정식 개장합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인력 채용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원수 공판장과 식물 판매장, 정원 자재 판매장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 등 30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순천시와 농업법인, 일반 시민 등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 도전이 없는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상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난 12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사퇴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